안녕하세요. 아름디리 여러분. 계절사주의 자연입니다.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좀 많이 서늘해졌습니다. 오전에는 좀 춥다고 느낄 만큼, 그래서 오랜만에 느껴보는 좀 시원함이에요. 습기도 좀 많이 없어졌죠. 자, 그러면은 저 오늘 수업할 것은 인월생이 해야 할 일, 이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기초를 너무 기초답게,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게 하고 지나간 것 같아서, 이제 기초를 다시 한번,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학자분들에게 제가 관심을 좀 유도하고 싶은 마음에, 최대한 내용을 쉽게 구성해서 시작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많은 분들이 수준이 높아졌어요. 제가 상담을 해봐도, 제가 사주 용어를 사용해도 다 이제 내담자분들께서 잘 이해를 하시는 거 보고, 처음부터 이렇게 꾸준히 시청해 주신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아지셨구나, 이런 것을 느끼고, 그런데 왜 다시 기초를 하느냐. 사실 제 강의의 기초는 기초 안에도 안 들어갈 만큼 그 내용이 굉장히 간단하게 했었어요. 목차 정도 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지지 글자 중에 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하고 있습니다. 지지 글자 이미지 만들기 해서 제가 예전에 영상 한 편에 12지지를 다 때려 넣어서 한 번에 끝낸 영상 있죠. 너무 간단하게 했어요. 이제 하나하나 떼어서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인부터 시작해 볼게요. 인을 보통 우리 뭐라고 말을 하죠? 인목이라고 부르죠. 저도 인목이라고 자꾸 하는데, 이게 인목이라는 것은 이 인을 목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맞지가 않죠. 인중의 지장간에는 이렇게 무토, 병화, 간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인중간목이라고 말을 하면은 그것은 맞지만, 인을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인중에 무토가 병화가 없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그냥 인이다. 이 글자는 인중간목이라고 하면은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인을 또 우리가 그 다음 아는 지식이 호랑이, 12지지는 동물을 다 의미하고 있죠. 호랑이다, 권력의 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기초 강의에서는 이렇게 수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들 다 아는 것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호랑이다, 권력이다 하는 것은 예전에 당사주, 당나라 때 당사주에서, 이것을, 이는 호랑이다, 이는 인권성이라고 해서 권력을 상징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당사주가 도대체 1000년도 더 된 거죠. 그래서 이 인을 호랑이라고 하는 것은 썩 맞지 않고, 또 사실 인은 이렇게 용출하는, 위로 이렇게 튀어오르는 그런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이렇게 튀어오르는 기운이다. 그래서 인은 호랑이가 아니라 오히려 위로 솟구쳐 오르는 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저는 인이 용이냐 호랑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는 이제 지지 글자 하나하나 기운과 시기, 기운과 시기의 의미를 더 두셨으면 하고, 생각하는 이제 관념을 좀 넓게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는 위로 솟아오르는 에너지로 용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권력은 왜 권력이라고 하느냐,
이거는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이라는 이 글자는, 이 글의 형상은 동쪽에서, 동력 동자, 동쪽에서 해가 뜨는 모습입니다. 해가 떠오른다, 뜬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또 지지는 어떤 시간을 의미하죠. 해가 떠오르는 시간. 그리고 또 그러면 우리가 천간과 지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은, 우리가 지금 지지 인목을 인목이 배웠죠. 저도 그냥 의미만 아시고 뭐 인목이라고 하든 뭐 인이라 하든 의미는 그러하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천간을 글자는 우리가 생각이나 천간에 있는 글자들은 생각, 관념, 뭐 이상, 계획,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천간은. 그런데 지지는 어떤 거죠? 지지는 시간, 말씀드렸듯이 시간,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동, 이 시간에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간과 지지는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식기세척기를 돌려놔서 좀 시끄럽죠? 그래서 천간은 생각, 관념, 이상, 계획, 지지는 시간과 행동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이라는 시간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해가 뜨는 시간이다. 시간을 알아야 하는 것은 시기,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학생이 되고, 뭐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부모가 되고 또 노인이 되는 이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의 역할이나 그에 따른 모습, 행동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지지는 시기를 보고 내가 어느 시기에 도래해 있는가를 살피는 용도인 거죠. 그러면 다시 이제 인으로 돌아서 인은 어떤 시기죠? 항상 우리가 자연의 그 형상을 비유합니다. 왜냐, 사주는 계절학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계절을 중요시해서 계절사주라고 이름을 지었죠. 자연에 비해서 살피면 이해가 잘 되는데, 이 시기에는 이 노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보고 그러한 것들을 참고해서 이제 인간 사이에 대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추운 겨울이 막 하고 막 봄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 정도는 다 아시죠? 그래서 땅을 뚫고 싹이 올라오는 시기다. 그리고 술을 머금고 이 싹을 잘 키워야 하는 때이다. 뭐 이런 것들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법한데, 이것을 과연 인간 사이에 대입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통변할 수 있을까? 자, 또 치울까요? 그런 것은 알겠어. 자연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통변하려면 인을 보고 인간 사이에 대입한다면, 사람이 이제 처음 싹을 틔운다는 것은 바로 배움을 의미합니다. 배우고 익히는 것, 학습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수생목이라고 하죠. 수가 목을 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배움을 의미합니다. 배우는 것. 여름에 우리가 목생활을 하기 전에 먼저 봄이라는 인월의 배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월은 아직 어떻죠? 한기가 남아있어서 환경에 열악하죠. 환경이 춥다는 것은 열악한 환경. 열악한 환경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내가 항상 봄에 태어난, 인월에 태어난 내가 뭐 사주 구성에 따라 따뜻해서 이목을 잘 키울 수 있을지, 너무 추워서 인월은 원래도 추운데 주변에 금이나 뭐 수가 많아서 너무 추워서 배울 수 없는 환경인지, 거기에 따라 또 이제 사주의 급, 뭐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악한 환경이라도 인월이라면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나름대로 이 환경에 적응하고 이것을 이용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분을 옮겨 심을 때도 뿌리 내릴 토양이 아주 옥토와 같고 막 이렇게 비료도 있고 막 이렇게 좋은 환경이라면 좋겠지만 항상 그 자리가 좋기만 한 것은 아니죠. 들판에 나가보면 뭐 하초도 뭐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하다못해 길 가다 보면은 그 인도의 돌 사이에 그 꽃이 이렇게 핀 걸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꽃들 보면은 와 하고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데 생명력이 엄청 강하게 보이죠. 그러니 인을 가지신 분은 인월이라면 특히 더 그러한 영향이 있죠. 지지에 인이 있어도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 이러신 분들은 이런 열악한 환경이라도 그 속에서 일단 적응을 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환경에 적응해서 그것을 좀 활용하려는 그런 의지를 내셔야 돼요. 이 환경은 너무 좋지 않아 하고 이렇게 배척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도 내가 이용할 것은 이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적응해서 뭐라고 했죠? 무엇이든 배우고 익히시라, 학습을 하셔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잘 활용하셔라. 환경에 최대한 잘 적응하시라 해야 된다. 이게 이 노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월생 분들은 보통 뭐라도 배우는 것을 좀 좋아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선생님 저 인월인데 배우는 거 안 좋아하는데요 하는 소리가 또 들리는데 그런 분들은 인월인데 옆에 막 신금이 이제 상충하거나 신이 아니라도 금기가 이렇게 충하는 기운이 좀 있다 했을 때는 이 인이라는 시간에 이 가을이라는 시간이 섞이게 되죠. 그러면서 다른 기운이 섞여서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그럴 때는 그래서 다른 기운이 어떻게 섞이냐 따라 다르지만 우리 인에 대해서만 이제 알아보면은 그러합니다. 그런 이런 경우가 아니고 이 인이 잘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는 경우는 뭐 하나라도 배우고 익혀서 이제 자기 성장의 발판으로 활용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실제로 상담할 때 제가 뭐 사주 전체를 다 봐야 되지만 그 인월인데 정관에 병화나 뭐 간목이나 병화, 특히 병화 이런 것이 있으시면 그 교육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장간 글자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 지장간에 무병갑이 있어요. 그러면 얘들이 다 어떤 역할을 하겠죠. 이 간목이라는 것을 먼저 보면은 우리 인의 예지신의 어질인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오행인 어질인 그러면 제가 어질다는 것은 측은지심,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다. 이것은 곧 교육과도 좀 연관이 있죠. 교육에 그런 달란트가 있다. 그래서 연관이 깊다. 그러한 간목이 이제 병화를 보고 있죠. 그러면은 목생화가 바로 됩니다. 지장간 안에 목생화 이렇게 생을 하죠. 그러면 이 간목이 병화를 보고 자라려는 의지가 있죠. 그러니 이제 간목과 병화의 목생화를 원한다 하는 것은 나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 환경에 적응하고 활용해서 배워나가서 내가 교육을 받아서 그것을 잘 활용하고 싶은 기본 마인드가 이 인이라는 글자에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지장간 글자가 우리가 천간에 투간된 분들도 있죠. 제가 천간에 투간이 되면은 어떤 의미라고 했죠? 천간은 계획과 뭐 이상, 뭐 꿈은 아니죠. 사용하는 거니까 이상, 계획, 내가 계획하고 하는 거, 의지를 가지는 거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중 간목이 천간에 이렇게 투간이 됐다. 간목 투간. 자,
자, 인월인데 간목이 투관됐다 하면은 자신이 배우고 익힌 그런 것으로, 아니죠. 간목은 교육의 의미니까, 간목이 투관됐다는 것은, 이런 분들이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그리고 항상 교육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겠죠. 교육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뭐 학력을 중요시 한다든지 배움, 지식, 뭐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투한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병화가 투관되신 분도 있죠. 병화 투관되면은 어떨까? 이 화라는 것은 만물을 이렇게 성장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배우고 익힌 것으로 그 화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다스리고 싶다. 다스린다고 하니까 좀 교만한데 그 보통은 선생님 있죠. 다른 사람의 지도자가 되고 싶다. 지도자, 리더자, 리더. 이런 역할을 하고 싶다는 게 병화투관이 되면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하니 또 그런 실천을 해서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지도자, 화는 만물을 성장시키는 용도로 쓰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병화 같으면은 타인을 지도하거나 이끄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목이 투관되면은 간목은 배우고 익힌 것으로 교육에 관한 기운이다 라고 했으니 이게 천간에 투관됐다는 것은 이러한 생각, 관념, 이상, 목표가 강하다는 의미죠. 그러니 천간은 그러한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분은 학력을 높여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죠. 교육적인 마인드와 지도자적인 마인드를 갖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처음에 당사주에서 이는 권력을 의미한다, 인권성이다, 이거 한 번씩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인이 있으면, 사주에 인이 있으면 권력지향적이다, 사람이 권력 욕심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이 병화라는 만물을 다스리고 싶은 지도자적 마인드와 이 간목이라는 학력, 교육적, 지식적 이런 마인드로 이 권력을 취하고 싶은 얘들이 만나서 이렇게 에너지를 내는 거죠. 권력을. 이제 왜 인을 권력이라 하는지 좀 아시겠죠? 그래서 인중에도 뭐가 투관됐냐 따라 해석에 조금이 차이가 납니다. 인신사의 역마 글자의 토는, 그러면 선생님 토는 무토도 있잖아요. 역마 글자 토는 앞에서 남은 기운이 이어받은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 중기 정기 해서 여기라고 하죠. 남을 여자. 그래서 격으로 이 토를, 무토를 격으로 잡지 않을 뿐더러 토는 다른 오행을 보자 하는 작용으로 쓰임을 갖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인이라는 시기를 잘 알아차리는 용도로 작용되는 역할을 합니다. 너무 열심히 설명하고 있죠? 잘 이해하시라고 제가 열심히 하니까 좀 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무토가 인이라는 시기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토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얘가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인중에 무토가 떴다고 우리가 격으로 잡지 않는 의미도 여기에서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인이라는 시기는 이제 막 시작하는 때이다. 그러니 환경을 이용하고 적응해서 자신을 성장시켜야 하는 시기를 의미하고 있다. 인중의 간목은 교육의 의지를 가지고 또 인중의 병화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리더자로서 역할을 의미한다. 이것이 천간에 이제
뜨면 더 잘 사용할 수 있고 지장간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 있죠. 그럼 그저 현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지장간에만 있다고 이것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운에서 이것이 대운에서든 세운에서든 뜰 때가 있죠. 특히 대운, 세운 다 그때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죠. 지장간에 있으면 현실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할 때는 이제 정관에 떴을 때. 오늘 수업 들으니까 어떠신가요? 지지 글자에 대한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단순히 우리 그전에는 이는 봄이다, 춥다, 뭐 나무다, 그래 지장간 안에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알겠어. 그런데 이런 것만으로는 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주를 배우는 것은 통변하기 위한 목적이 보통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런 자연의 형상들을 인간사에 대입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워나가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잘 담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갑자기 일교차가 심해졌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모두 안녕.